예, 과학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삶도 전보다 더 편리해지고 일할 때도 수월해질 수 있는데 우리 부산에 신소재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과학자가 계시답니다. 제2회 부산과학기술혁신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과학자이자 교수이자 또 사업가이기도 한 권한상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경대학교 신소재 시스템 공학과의 권한상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 그럼 이제 넥타이 탁 메고 정장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기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확실히 좀 공과대 교수시고 뭔가 좀 앞서 나가는 분이라 다르긴 다르군요. 우선 신소재 시스템 공학과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신소재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 지금도 우리 스튜디오 내에서도 주위를 보시면 다양한 소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부경대학교 신소재 시스템공학과는 이러한 소재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곳이고 물론 기존에도 다양한 소재들이 있지만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를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신소재에 걸맞는 그런 다양한 기능성의 소재를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뭔가 아는 척하지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아니, 잘 모르는데 여기 소재가 많구나. 예. 그래서 스튜디오는 좀 둘러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맞습니다. 모든 네.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게 소재, 소재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소재라 했으니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보시면 뭐 흔히 아시는 금속, 네. 뭐 세라믹, 플라스틱 그리고 이들의 융합이 되어져 있는 어떤 혼합 물질 네. 이런 것들을 기존의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런 소재입니다. 네.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제2회 부산과학기술혁신상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나노 분말 프로세스와 경량 고기능성 나노 복합 소재 관련 연구 개발로 생산 비용도 절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잠깐 걱정은 들어도 모를까 봐 그게 걱정인데. 네. 가장 쉽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네. 현재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네. 대다수 이러한 금속을 녹여서 응고를 시키고 냉각을 시켜서 덩어리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많은데 저는 용융을 시키지 않고 금속인데 출발 원료를 가루를 만듭니다. 먼저 이 가루를 여러 가지 가루를 혼합해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가루 그리고 철 가루, 구리 가루 얘를 혼합을 해서 녹이지 않고 도너스 찌듯이 찝니다.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도너스가 되듯이 단단해지고 이러한 공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녹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지금 뭐 시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네. 그리고 저탄소 이러한 에너지 저감형 프로세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번 수상에서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확 됩니다. 네, 아, 약까지로 가면 이게 약 되게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푹 쪄가지고 도너츠 같이 만든다. 네. 오. 아니 사실 그 뭐 소재 같은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왜 그 용광로 같은 거에서 그렇죠. 막 그 대부분 그렇게 열악한 생각합니다. 환경에서 네. 너무 힘들고 그게 좀 환경 오염도 네. 많이 시키고 했는데 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안 가루로 했을까? 만들어서 예. 그래요. 뭐 네. 철도 가루로 만들고 알루미늄 네. 가루로 만들고 조금 합쳐가지고 만들면 되죠. 그죠? 아, 오. 예. 근데 저희 이제 시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사이연서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서먹는 과학 이야기 해가지고 네. 쉽게 이제 과학 이야기를 쭉 듣고는 있는데 거기서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수상하신 부산과학기술혁신상 이건 뭐 어떤 상입니까? 네, 사실 뭐 과학기술인이 과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특히 부산의 과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주제 자체는 어떤 혁신적인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걸 정말 기술 사업화해서 지역 사회나 기업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냥 랩에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물론 뭐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부산과학기술혁신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부산이 어찌 보면 현재 조금 과학기술로는 부산하면 쉽게 안 들어옵니다. 뭔가 덩어리 소재, 뭐 해양 이런 쪽만 있는데 조금 더 부산의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특히 소재 분야에서 더
더 노력하고 격려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어머니의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산과학기술혁신상뿐만 아니라 이게 제2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1회면은 당장 떠오른 사람이 있거든요. 2회도 당장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100회, 200회, 300회 막 계속 진행되면 네.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와, 2회인데 받으셨다면 이게 대단한 건데 네. 상을 받으신 이후에 네.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십니까? 실제 뭐 다양한 숙상에 대한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부산이라면 부산에 첨단 기술이라는 부분이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소재 부품 기반의 제조업 없이는 결국은 최첨단 신소재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결국 부산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인들에게 조금 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네. 부분이 네네. 있었고 특히 부산이 사실 IT와 BT 그리고 마이스 사업에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네네네. 계신데 네네. 사실 이런 나노 기술 기반의 최첨단 신소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선도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부산의 학계와 산업계에서 되게 사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 수상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저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현재 사용 중인 분말 야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파우더 네. 예, 물리화학적 성질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이네요. 이거. 네네네. 저희는 뭐 네. 이거 저도 모르는데 대답해 주세요. 네, 예, 전통적인 저희도 잘 듣겠습니다. 부분에서 네. 이러한 파우더 메탈러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 6, 70년 정도 된 전통적인 어떤 철강보다는 조금 신생아에 가까운 그런 기술인데 이후에 제가 나오는 어떤 뭐 FGM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때 네, FGM 근데 예, 바로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뭡니까? FGM이라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라는 약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조성에 경사를 둔다. 그래서 경사 기능 재료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형태가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왜 경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흔히 아는 가래떡과 무지개떡 아시죠? 예, 예. 가래떡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네. 예. 무지개떡은 각 떡에 하나의 덩어리지만 네. 각각의 층이 있고 네. 그 떡청 하나하나가 다른 맛을 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네. FGM 역시 그런 조성의 경사를 줘서 각각의 층이 낼 수 있는 기능을 달리 주면서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지개 떡과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말씀드리면 외부는 엄청나게 단단한 소재, 네. 내부는 물렁한 소재, 그리고 그 더 안쪽은 어떤 열을 잘 흐르게 하는 소재, 그리고 그 안쪽은 인체에 무해한 어떤 친환경적인 소재, 그런 걸 하나의 기능을 어떤 여러 멀티 기능을 하나의 소재에 만들 수 있는 거죠. 무지개 떡과 예. 매우 유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결합되어 있는 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소재들을 지금 우리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외부가 어느 정도의 경도를 가져야 되고 내부에는 울림판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부품으로 조합하는 게 아니라 소재로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도 완벽한 FGM이거든요. 왜냐하면 표면은 껍질 그렇죠. 피부가 네. 있고 네, 살이 네. 있고. 피부는 정말 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피부 안에 들어가면 뼈는 상당히 네. 단단하거든요. 그 이 두 개의 각각의 물성이 다른 이 물질이 하나로 완벽하게 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날씨가 달라졌다고 해서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고 덥다고 해서 벗겨지고 네. 뭐 춥다고 더 두꺼워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소재에 여러 멀티 기능을 줄 수 있는 게 FGM의 기본이고 이러한 부분을 기존의 어떤 마이크로 단위의 그런 소재가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10억분의 1m라고 알려지고 있는 나노 단위의 물질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특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우더 메탈러지와는 조금은 그 기반이지만 다른 그러니까 네. 마이크만 생성한다면 마이크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하나의 소재로 만들 수도 소재로 있죠. 해가지고 접근을 그냥 할 수 있다는 하나로 그냥 딱 개념이죠. 만들어 놓으면 맞습니다. 얼마든지 축소시킬 수 있고 네. 그거를 뭐 정말 아주 뭐 손톱만하게 손톱보다 더 작게 맞습니다. 그게 마이크 기능을 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잠깐만 교수님 이미 연구하신 거고 이게 만들어진 건데도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 물론 이 부분이 교수님 뭐, 사업가시죠? 약간 느낌이 세한데? 네. 와 대단합니다. 예, 사업체 대표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FGM 소재는 저희 회사의 어떤 원 오브 댐 하나의 아이템일 뿐이고 네. 이러한 소재 이외에도 조금 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네. 우리가 알루미늄이라 하면 부드럽고 뭔가 무독성을 지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네. 호일로도 쓰고 네네. 근데 스틸이라고 하면 상당히 단단하고 어떤 뭐 부식에 잘 견딜 느낌이 되는데 네네. 저는 이러한 두 소재를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알서스라는 개념에 알루미늄의 성능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기능을 같이 융합시킨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오. 알루미늄과 구리의 특성을 융복합시킨 알카파 그리고 알루미늄과 티타늄을 융합시킨 알티늄 이러한 형태의 제품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복합적인 것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진짜로 그 특성이 필요한 곳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거 합쳤으면 좋겠다는 많은 소재들에서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예전에 우리 뭐 예. 2002년 오래된 얘기지만 2002년 월드컵 때 한 명의 플레이어가 하나를 담당하는 시대가 아닌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소재 역시도 이제는 단일 소재가 단일 기능을 내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죠. 예, 예. 네. 아니 그러면 쉽게 이 기술이 뭐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제품이나 이런 게 혹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의 예.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자동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서 특히 군수 목적형 흔히 얘기하는 군에서 사용하는 네. 그런 장비들은 일단 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떤 기능성을 줘야 되는데 그 기능성 중에 하나가 전자파에 대한 차폐능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총알이 날아왔을 때 그 총알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방탄 성능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적인 걸 FGM으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게는 가볍게 하면서 네. 단단하고 또 방탄도 되면서 전자파도 맞고. 맞고 그리고 음.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제품군으로 보면 전기 자동차를 들 수 있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의 차량보다 차량 경량화가 더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가벼워야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고 예. 특히 배터리 소모량이 더 중요한 게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열을 이용을 해서 히터를 틀고 예. 그리고 냉매를 돌릴 수 있는데 전기차는 순수하게 배터리로 그걸 다 돌려야 됩니다. 네. 와. 그렇게 돌려서 히터가 되고 쿨링이 가는데 소재에서 이동하는 그 쉽게 얘기해서 파이프죠. 네. 그 파이프에서 열이 로스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배터리만 계속 소모하게 되는데 네네. 이러한 소재를 구현하게 된다면은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로 차량 주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왠지 교수님께 투자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투자 설명회 온 것 같은 약간 이거 자꾸 빠져드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 또 방송 듣고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 애가 또 신소재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까지는 소재라 하면 뭔가 너무 전통적이고 오래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네. 했는데 저는 신소재라는 이 개념이 향후에는 정말 전망도 밝을 뿐더러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흔히 말하는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세대에는 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 전기, 전자, 건축, 토목 이런 벌키한 네.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좋은 기계를 만들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좋은 예쁜 자동차를 디자인하려면 소재가 뒷받침이 안 되면 못 만듭니다. 반도체 역시도 지금보다 더 뛰어난 집적화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견딜 수 있는 건 결국은 원천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교육방송인 줄 알았네. 4936번님. 예. 근데 지금 굉장히 교육방송이지만
굉장히 쉽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이해가 거의 다 돼서 100% 됐습니다. 저는. 예,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재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까 네. 무지개떡을 무지개뜨기라고 할 때 네. 아, 이분이 부산 분이구나. 네.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부산의 과학자가 이렇게 네.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이런 과학 내용 또 저희한테 또 쉽게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를 저희가 가만히 둘 수는 없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경대학교 신소재 시스템공학과의 권한상 교수였습니다. 예. 아, 오늘도 자갈 찾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부터 또 더더욱 우리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심상치 않다 아닙니까? 그제? 네. 마스크 단디 쓰고 손